앞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부딪히게 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기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려뱀의 찬욱기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형태를 잡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기 중에 하나인 형태를 도형화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릴 때 도형화를 통해 단순화해서 그리는 걸 많이 보셨죠? 사물을 단순하게 먼저 재해석하고 그 단순한 모습을 쉽게 그려낸 다음에 거기에서 점점 디테일한 부분을 그려나가는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교재나 튜토리얼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와닿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형화를 통해 투시라든지 전반적인 형태감, 실루엣 디자인 등 앞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부딪히게 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기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단순화, 도형화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도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평면적인 도형을 사용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 도형들을 조합해서 입체적인 도형으로 사물을 단순화시키면 그림의 투시와 입체감이 더욱 살아날 거예요. 모작을 할 때 평면적인 도형을 사용해서 단순화시키고 그걸 차츰 디테일하게 형태를 잡아나가는 과정을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운 캔버스를 포토샵에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모작을 할 원본 사이즈를 확인한 다음 그와 동일한 사이즈의 캔버스를 만들어줘요. 동일하게 만드는 이유는 캔버스 크기와 비율 자체도 형태를 잡는 데 하나의 기준과 틀이 되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사이즈의 캔버스를 만들고 나면 보통 모작 원본의 해상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같은 비율을 유지한 채 해상도를 높여줘요. 포토샵에서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서 가로나 세로의 크기를 높여주면 비율은 고정이 된 채 사이즈가 늘어나서 해상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나서 원본과 비슷하게 크기를 맞춰서 나란히 화면에 띄워주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먼저 원본의 이미지의 가장 가장자리 부분을 캔버스에 체크해 볼게요. 캔버스 테두리에서 이미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눈대중으로 확인한 다음 체크를 해두면 그 안의 영역에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이건 여백이 되는 영역과 이미지가 그려질 영역을 먼저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가로의 연장선을 이용해서 머리와 목 부분의 구분선, 모자와 머리의 구분선 등 가로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비례에 맞춰서 가이드선을 그려줘요. 그 가이드선 근처에 있는 형태들을 조금씩 체크해 주면서 이번엔 전체적인 기울기와 형태를 단순하게 도형적으로 보면서 큰 부분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스케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하는 것처럼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형태력을 보는 눈을 길러야 나중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그림 그리듯 형태를 잡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가끔 한 부분부터 그림을 확대해서 마치 프린터가 인쇄하듯 쭉 그림을 그리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그리면 그림의 전체적인 비례나 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리기 때문에 다 그리고 나면 어딘가 찌그러져 있거나 비례가 맞지 않거나 형태가 왜곡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확대하지 않고 전체 이미지가 보이게 화면을 조절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을 통해 스케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1차적으로 큰 부분을 스케치를 하면 큰 덩어리 위주의 형태는 크게 틀리지 않은 채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갈 수가 있고 여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를 스케치해 주는 거예요. 마치 조각을 하는 것처럼 큰 부분의 스케치에 좀 더 작은 덩어리를 그리고 묘사를 해주면 돼요. 저는 2차 스케치에 스케치를 끝냈지만 익숙치 않은 분들은 여러 단계를 더 나눠서 더 세부적인 도형으로 차근차근 접근을 하는 것이 좋아요.
1차 스케치가 끝났다고 그 스케치를 무조건 믿고 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형태는 그림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채색을 하다가도 묘사를 하다가도 그림에서 형태가 어긋나 보이면 완성할 때까지 고치는 게 형태이기 때문에 늘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불투명한 펜선 브러쉬로 깔끔한 선화를 완성하고 선화 레이어 밑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채색으로 마무리하면 완성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채색을 할 때 원본의 스포이드 툴을 써서 색을 추출해서 채색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절대 never ever 스포이드 툴은 사용하지 맙시다. 스포이드 툴을 사용해서 색을 찍어내는 건 나 채색은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전 색 보기 싫어요. 그런 거 모르니까 채색은 안 할래요. 라는 뜻이에요. 원본의 색을 보고 컬러 피커 창에서 그 색과 동일한 색을 찾을 수 있게 색과 채도, 명도를 조절해 보는 노력을 하면 색 보는 눈이 길러질 거예요. 그리고 채색을 할 때에도 레이어 순서에 따라서 가려지는 부분 등을 잘 생각해서 여러 레이어로 칠하면 칠하기 쉽고 나중에 그 채색 레이어에 명암을 넣기도 편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가끔 기본 레이어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미지 하얀색으로 채색해야 하는 부분을 안 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배경 레이어의 색을 바꾼 다음 꼼꼼히 흰색 부분도 칠해줘야 이걸 나중에 소스로 쓸 때 색이 비어 있어서 다시 그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답니다. 색과 선 레이어를 꼼꼼히 관리해서 그림 자체를 온전히 배경과 분리해서 깔끔하게 그려주셔야 이걸 이용해 굿즈를 만들거나 배너 등과 같이 소스를 활용할 때 이슈가 생기지 않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큰 부분을 단순하게 보는 법부터 익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작은 부분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예요. 늘 생각하면서 그림에 빠져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